청와대는 북측의 특사를 제안했으나 김여정은 이에 특사 노름은 안 통한다고 거절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공개적으로 남한 25의 특사 파견을 간청했으나 김여정이 철저히 불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행동에 한 일본 전문가가 새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오크노키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북미 회담이 파탄 상태에 있는 것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지목하며 가장 중요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후 작년 말까지 기다린다고 했으나 이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일 때 뭔가를 기대했는데 현재 트럼프의 당선이 의심스러워지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만약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 제2단계로 트럼프 정권과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코노기 교수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도발을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자 도쿄 신주쿠구 방위성에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어트 포대를 배치했습니다. 북한의 다음 도발이 미사일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미사일 도발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만 18번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 중에 지난 2017년 8월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2700여 킬로미터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 또는 화성-10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초 1988년 대포동 1호에 이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발사된 6번째 미사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과 긴급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이 홋카이도 등 12개 지역에 발령되며 삽시간의 공포 분위기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항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들에게 북한의 미사일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전의 태세를 취했다고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에 일본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 상공으로 날아가는 북한의 미사일을 쏘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고 고도 500km의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게 돼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3 탑재 요격 미사일은 애초부터 사거리가 짧아 화성 12호를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육상 배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적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최종 단계에 고도 10에서 20km까지 다가왔을 때 격추를 시도하는 방식이어서 역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쿄에 배치된 미사일도 육상 배치 패트리어트로 이것도 북한이 화성 12호와 같은 미사일을 상공에 쏘게 된다면 또다시 눈뜨고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우주항공 및 국방 전문가인 랜스 게틀링은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할 때 매우 고도가 높고 극도로 빨랐으며 요격을 위한 준비 시간 등이 필요해 설령 요격 명령이 내려졌어도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2017년 이 같은 일을 겪고서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와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어시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려 2조 7천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미국 로키드 마틴의 이지스 어시어 2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적으로 아베 총리 주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3이 갖춘 미사일 방어체계 육상형인 이지스 어시어는 고성능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SM-3 등으로 구성되며 대기권 밖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이지스 어시어를 갖게 된다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고의 대응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상 고노다로가 사실상 이지스 어시어 배치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고노다로는 집권당에 상의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발표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이지스 어시어는 5조가 넘는 배치 비용과 10년 이상 수조 원이 들어가는 시설 수리비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는 말이 나왔는데 고노다로가 내세운 계획 중단의 이유는 기술적인 한계에 따른 비용과 시간 문제였습니다. 배치된 곳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하드웨어를 개량해야 하는데 여기에 10년 이상의 기간과 2조 이상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자 고노다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투자라면서 미련 없이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아베의 지지율이 폭락하자 아베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목되는 고노다로가 아베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아베 정권이 레임덕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아베의 지역구인 야마쿠치현을 이지스 어시어 배치 예정 지역으로 선정되며 아베 유신이 땅에 떨어졌다는 주장도 자민당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미 1360억 원이나 투입된 대형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시킨 고노다로는 차기 총리 레이스에서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한 행동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할 때 아베가 앞장세어 한국에 무례하게 굴었던 고노다로는 이제는 그 기행적인 모습을 아베에게 그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일본은 유일하게 일본 상공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감행된다면 일본 내에서는 다시 큰 혼란과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소를 폭파하는 등 연일 한국에 대해서 강공에 나서자 아베는 남북관계가 더 긴장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한국 및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정보를 분석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최근 수출 규제와 역사 문제로 인해 한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나 늘 북한 문제에서만큼은 한국과 손을 잡고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지난 5월 수출 규제와 별개로 지소미아가 잘 기능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생각한다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일본이 수출 규제를 안 풀고 한국과 대치 국면이 지속된다면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북한의 위협에서 일본의 손을 놓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이 지난해 5월 이후 발사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 고도가 통상보다 낮아 일본의 방위망 돌파를 노리고 있다며 요격태세의 새로운 과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방위상은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각국이 군대를 동원해 감염병 대응에 노력하면서 훈련 중지 등 군사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를 틈타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이처럼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미국, 한국과의 방위태세인 지소미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일본 연구팀은 전세계 핵탄두가 13,410개인데 그 중에 북한은 35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 수는 지난해 20에서 30개에서 올해 35개로 늘어났다고 본 것입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 권위자 제프리 루이스는 만약 북한의 도발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예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2020년 북미 핵전쟁에서 2020년 3월 북한이 한미일에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48시간여 만에 약 300만 명을 숨지게 하는 대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60개 정도라고도 보았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이번에 북한이 도발한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추가로 핵탄두를 생산하고 정교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북한이 다시 서울 불바다를 꺼내들고 나오는 것이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과거에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 예비역 토마스 맥리언이 공군 중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 김정은이 한국 서울에 포격을 퍼붓는다면 미국은 북한의 모든 도시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맥리언이 장군은 김정은이 서울을 한 번이라도 공격을 한다면 그걸로 끝이라며 미 공군의 핵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맥리언이 장군은 미 공군에는 공중 정보 가운데 크롬돔이라는 게 있는데 핵무기를 차례대로 목표를 향해 발사하는 등의 절차를 담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만약 한국을 공격한다면 그에게 남은 인생은 15분 남짓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맥리언리 장군은 김정은이 만약 서울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즉각 크롬돔 작전에 따라 15분 이내에 북한의 핵폭격을 포함한 타격을 가하게 된다면서 명령이 떨어지면 미국의 순항미사일 2000기가 북한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맥리언리 장군은 북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북한은 함부로 서울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이 대북 지원 사업을 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감염병 사태에서도 북한은 한국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토록 원하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도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2023년이면 보유한 외화가 바닥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2,500만 명을 가진 북한은 지난해 수출액이 2,600억 정도로 2년 전과 비교해 2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점점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북한 관영 매체들은 관련 언급 없이 서리빨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 위협에 우리 군은 북한이 실제 군사행동 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전방 북한군 부대는 철모를 쓰고 개인화기에 총검을 착검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군은 피사일 등 정찰기와 탄도 조기 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등을, 미국은 해군 정찰기와 주한미군 가드레일, 크레이지호크 정찰기를 각각 동원해 대북 감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합참은 예상되는 북한군 도발 유형을 상정해 대응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 시 이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일본 브랜드 GU가 오는 8월에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9월에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첫 매장을 내면서 한국에 진출한 지 1년 9개월 만에 GU는 사업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일본에도 속보로 전해졌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C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GU의 완전 철수는 일본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오늘까지도 관련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U는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이며 많은 잡지에서 새로운 제품과 코디를 추천해줄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친근한 제품입니다. GU는 2009년 유니클로의 하위 브랜드로 출발했지만 990엔 청바지 등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2011년 하이패션 브랜드로 변경했습니다. 일본에는 370개가 넘는 점포와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즌용 의류를 항상 새롭게 출시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항상 GU에서 새로운 상품을 찾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자랑하는 브랜드인 GU가 한국에서 폭망하고 결국 눈물로 철수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GU는 한국인들의 무서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본 불매운동 초기에 일본 맥주는 맛이 있어서 한국인들은 포기 못한다, 가정에서나 일부 술집에서 몰래 마시고 있다 등의 헛소리가 99% 수입 축소로 망신살 뻗친 충격보다 더 크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GU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은 일본 언론의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철수 이유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칼럼과 후속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GU 관련 뉴스가 나오다가 결국은 GU 폐쇄는 한국인의 비정상적인 행태이다 라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9일자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에는 한국에서 GU 점포를 폐쇄했던 비정상적인 반일은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라는 기사를 통해 GU가 반일 감정으로 패점하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층과 경제계는 한국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일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정부가 막고 있는 비정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GU 같은 브랜드에 애착을 느끼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것과 같은 논리네요. 일본인들은 일본 맥주를 안 마시는 것도 비정상이고, 닛산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는 것도 비정상, GU 같은 브랜드가 패점하도록 구입하지 않는 것도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한일 경제 갈등의 보복이 한국의 오해와 이해 부족에서 시작되었다고 줄곧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특정 품목의 수출 관리 운영을 검토한 것뿐인데, 한국이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인식하고 일방적으로 반일 운동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반일 운동을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GU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이런 뻔히 속보이는 거짓말을 아베 정부 관료, 정치인, 언론, 일본 국민들까지 일치 단결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의 대표적인 간판 브랜드인 GU와 유니클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반일 운동의 피해자인데 일시적인 고통이니까 잠시 참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무조건 반일 분위기로만 계속 몰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취업 기회가 부족한 한국보다 일본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반일 자세를 계속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 정부가 고집을 꺾고 대일 정책을 바꾸면서 일본과 안보와 경제 협력을 하자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U 같은 기업들은 그 변화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앞뒤 없는 논리이고 소설이네요. 이런 글을 적으면 얼굴이 화끈거리지도 않나 봅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논법의 글이라도 혐한이라고 하면 추천과 좋아요로 지지를 보내는 일본인들도 신기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의 한국 비난 칼럼과 기사들은 거의 매일 쏟아집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일본 강경책을 쏟아내는 이유 등의 기사를 통해서도 일본 불매운동은 실패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일본 제품을 원하고 있다.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때문에 정부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등으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보복으로 그로기 펀치를 맞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유 폐점 뉴스가 닛산 자동차 철수보다 더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인들이 가장 애착하는 브랜드이다 보니 공감이 더 쉬운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유를 거부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비난이 더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나가다 보니 지유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반일운동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제목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자리를 잡은 한국의 일본 보이콧 운동입니다. 괜히 여기에 조급해하고 안달해하며 별의별 시비를 다 걸어보는 일본이네요. 지유가 뭐 대단하다고 그냥 웃고 맙니다.